안녕하세요. 오디네리조입니다. 스튜디오 원 기초 가이드 9번째 시간 송 페이지의 송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녹음된 트랙을 하나로 뭉쳐서 mp3나 웨이브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마스터링 툴인 프로젝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현재 송 페이지에서 안 쓰는 파일을 정리하거나 잃어버린 파일들을 찾아주고 위치 지정을 해주는 등등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는 송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를 여신 후에 상단 세 번째 보시면 송이란 글씨가 있고요. 그 아래로 명령어들이 쭉 나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임포트 파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포트 파일은 웨이브, mp3, AIFF 등의 오디오 파일을 불러올 때 씁니다. 실행하면 폴더를 찾는 화면이 뜨게 되고 mp3나 웨이브 등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면 현재 화면으로 불러와 줍니다. 참고로 작업 중이던 송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 위에 보시면 파일 메뉴로 들어가서 오픈을 이용해서 열어야 그 전에 작업하던 그 송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엑스포트 믹스다운, 작업한 송을 오디오 파일로 생성할 때 씁니다. 작업한 걸 mp3나 웨이브 같은 걸로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거고요. 엑스포트 스탬스, 송에서 작업한 각각의 트랙들을 개별적으로 엑스포트한다. 다른 사람에게 믹싱을 의뢰하거나 할 때 그 트랙을 하나하나 모노로 저장할 때, 웨이브로 저장을 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거라 제가 포스팅을 따로 해두었어요. 스튜디오 원 기초 가이드 5번째 아주 자세하게 포스팅 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업데이트 마스터링 파일, 송에서 작업한 최종 결과 오디오 마스터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요거는 한번 스튜디오 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제로 쓸 곡, 제가 얼마 전에 저의 4번째 싱글이 나왔어요. 역시나 이번 곡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곡부터 믹싱 마스터링까지 혼자서 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다 스튜디오 원을 이용했고 100% 집에서 한 홈 레코딩 작업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전 곡을 들으실 분들, 혹시나 궁금해서 전 곡을 들으신 분들은 저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Don't know whether it's real.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Beauty like a summer rose, smells so sweet, it makes me faint. Once I look into your eyes, my body and soul get locked in there. 자, 이런 노래고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마스터링 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업데이트 마스터 파일을 하려면은 우선 프로젝트 페이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서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페이지 하나를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아까 그 송 페이지에서 열었던 그 작업곡과 똑같은 송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 하는 겁니다. 자, 그 위치가 여기 파일스로 들어가서 여기 제가 찾아놨는데 스튜디오 원 9-1이라고 이름 붙여진 송 파일이고요. 그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원래는 업데이트가 된다는 이게 로딩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제가 미리 사전에 이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곡과 똑같은 곡이죠. Don't know whether it's real. It doesn't make it. 제가 미리 사전에 이걸 여기다 끌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요 표시하고 여기 보시는 요 동그라미 표시가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이 업데이트 이 파일과 송 페이지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페이지와 송 페이지가 연계가 안 됐다 했을 때 이게 빨간 불로 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송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페이지로 가보고요. 자, 이렇게 송 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믹싱 환경에서는 이렇게 트랙이 하나가 있지가 않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가정한다 치고 두 개를 이렇게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소리를 줄여주고요. 우리가 뭐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편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송 페이지에선 변화가 있는 거고, 아까 그 프로젝트 페이지의 마스터링 파일에는 아까 그 상태로의 그게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개는 달라진 경우죠. 그리고 이거를 꼭 저장을 해주면 이제 그 송 파일은 변화가 된 상태의 송 파일일 테고, 하지만 프로젝트에 드래그된 그 마스터링 파일은 그 전 단계 그대로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 페이지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프로젝트 페이지로 넘어와 보면 아까랑 이렇게 다르게 빨갛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 밑에 동그라미와 위에 이 부분, 이제 그 송 페이지에 이제 변화가 있다는 뜻이고, 이 프로젝트 페이지는 그 저장된 송 페이지와 다르다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고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 업데이트를 해줄 때 아까 그 송 페이지에 있었던 그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줘도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하얗게 돼서 그 송 페이지와 이 프로젝트 페이지는 연계가 되었다는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아까 그 송 메뉴에 있던 그 업데이트 마스터링 파일이었나요? 하여튼 그게 이 연계가 안 된 프로젝트와 송 페이지를 다시 똑같이 맞출 때 써주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송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넘어왔고요. 아까 보시면 업데이트 마스터링 파일이 그거를 하는 명령어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add to project. 이것도 이제 송 페이지와 마스터링 페이지인 프로젝트 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는 원래 있는 그 곳에다가 이거를 추가시켜 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또 실험을 위해서 프로젝트 페이지에 두 개의 프로젝트 페이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젝트 페이지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 페이지를 열어놨습니다. 자, 이제 송으로 가서 add to project를 열어보면은 요 방금 만들었던 프로젝트 페이지, 원래 그러니까 존재했던 프로젝트 페이지로 이 송 페이지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쪽으로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거. 이 new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동시에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프로젝트 스튜디오 1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 거냐 뜨게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이 송 페이지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런 명령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앨범을 만들 때 이렇게 디지털 싱글 같은 한 곡짜리 노래를 만든다면 솔직히 마스터링 툴을 이용할 그럴 의미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송 페이지 안에서 모든 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 곡을 볼륨을 맞추거나 곡 간에 무슨 이펙트를 주거나 해서 CD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풀랭스 앨범을 만들 때는 저렇게 마스터링 툴인 프로젝트 페이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locate missing file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파일을 찾아줄 때 쓰는 건데,
우선 이 송 페이지가 있던 곳으로 가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폴더 안에 같이 이런 캐시, 히스토리, 마스터, 미디어 이런 게 생겨가지고 같이 저장되게 되는데 이걸 한번 다른 곳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요. 임시 파일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송 페이지를 제외한 4개를 다 이쪽으로 옮겨 버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열려 있어서 안 되죠. 스튜디오를 닫고 제가 다시 스튜디오원 9-2란 송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녹음을 몇 번 해보고 그 녹음 파일, 미디어 파일과 캐시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 후에 여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원 9-2의 송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화면이 뜨게 돼요. 물음표 3개. 진짜 이런 화면 뜨면은 심장이 철렁철렁 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럴까? 작업 잘하다가. 근데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이런 화면이 뜨게 되면은 왜 이런 화면이 뜨게 됐냐? 우리가 곡을 작업하다가 가끔씩은 곡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뭐 제목을 미정이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곡의 제목이 이제 완성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정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정해진 제목을 했는데 이제 그 폴더 이름이 달라지니까 다른 폴더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돼서 못 찾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무슨 하드 정리를 하고 하면서 폴더의 위치를 분명히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위치를 이 컴퓨터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서만 이 트랙들을 찾는데 거기에 없으니까 잊어버렸다라고 뜨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저희가 이거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씩 어디다 옮겨놨을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난감해지는 건데 뭐 자동으로 찾는 기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파일 정리는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찾는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 3개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로케이트 파일이라는 거를 눌러서 그 파일이 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로케이트 파일 누르고 바탕화면으로 가서 제가 임시 파일이라는 곳에 이걸 지정해 뒀거든요.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잊어버린 파일을 찾아서 이 저장 선택을 해주면 돼요. 보컬 3란 것을 선택해서 저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가 없어졌죠? 그럼 하나가 이렇게 아까는 안 나왔던 그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보컬 3과 4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보컬 4도 이렇게 해주면은 다 찾게 되는 겁니다. 그 파일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을 해줘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닫아보고 세이브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계속 그 파일은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찾았다면은 꼭 다시 그 원래의 폴더로 옮겨주거나 원래의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 놔서 그걸 똑같이 그 전 단계로 맞춰줘야만 이쪽에서 계속 이 화면이 안 뜰 거예요. 찾았다는 그 결론이 내려지면. 자,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폴더 형태로 찾는 경우도 있어요. search in 폴더를 하면은 아까처럼 일일이 파일 하나하나를 지정 안 해도 한꺼번에 그 폴더가 있는 곳을 자기가 안다면 눌러주고 왜 없죠? 바탕화면 임시 파일 이렇게 돼 있죠? 이 미디어 안에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녹음했던 그 전에 녹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미디어를 눌러주고 폴더를 선택해주면은 요 위치를 찾았다는 요게 다 뜨게 됩니다. 그리고 accept를 눌러주면은 모든 걸 다 찾아서 다시 이렇게 돌려놓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locate missing devices. 이거는 곡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외장 장비도 많이 쓰게 되죠. 그
뭐 신디사이저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등록된 외장 장비를 쓰는데 그 장비가 잃어버렸을 경우 그걸 찾아주는 명령어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못 겪어봐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명령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겪으시면 이걸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Remove unused files.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한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트랙을 지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웠지만 이 파일들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상에만 안 보일 뿐이죠.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자, 브라우저로 가서 파일스에 요 세모를 눌러보면 여기 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풀을 클릭해주면 여기 이런 게 뜨게 되죠. 이게 이 송페이지에서 쓰고 있는 그 모든 이벤트들이나 무슨 파일들이, 그러니까 오디오 이벤트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화면상에선 아까 지웠던 것도 다 있어요. 아까 4개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쓰지 않는 건데 전혀 쓰지 않는 건데 계속 여기 남겨둘 필요 없잖아요. 그때 쓰는 명령이에요. 자, 가서 remove unused files를 누르면 이 화면상에 있는 요 2개를 제외하고는 삭제가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do you want to remove these unused files라고 뜨게 되고 화면상에는 없지만 아까 지웠던 그 2개의 그 목록이 뜨게 되고요. 요 delete files permanently를 누르면 언두로도 살릴 수가 없게 돼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한다 하면 우선 해볼게요. yes를 눌러서 하면은 이 풀상에서 이 화면에 없는 게 지워지게 됐죠. 하지만 언두를 누르면 살아나요.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다시 살아났죠. 하지만 remove unused files no files 지금 화면상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를 지우고 다시 트랙도 지우겠습니다. 트랙도 지우고 다시 한번 remove unused files를 누르면 다시 지울 거냐, 이번에는 delete files permanently를 눌러서 지우면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개가 완전 소멸이 된 거고 언두를 누르면 트랙만 살아나죠. 파일이 완전 지워진 거기 때문에 트랙은 언두로 살릴 수 있지만 이제 이 파일 아까 지운 이벤트는 영원히 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안 쓰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녹음을 한다거나 했을 때, 보컬 녹음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자주 반복을 해서 여러 번 녹음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안 쓰는 파일은 이렇게 수시로 눌러가지고 컴퓨터에 쓸데없는 그런 파일들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copy external files.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영상에서 비디오를 또 재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필름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게 뜨는데 이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공연 장면 하나를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너무 크네요. 어쨌든 이렇게 뜨게 되고 요걸 닫더라도 언제든 이미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비디오 파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요 필름을 누르면은 항상 이렇게 떠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재생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소리는 지금 안 나오는데 비디오 작업은 제가 여기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요 비디오에 음원만 추출해낼 수 있는 이 기능도 있어요. 이 기능 굉장히 편리할 것 같죠? 뭐 영상에 음원만을 추출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은 분은 요거를 쓰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디오 파일을 여기다가 송 페이지에 올려놨다 쳤을 때 요 copy external files를 누르면 이 송 페이지의 폴더 안에 비디오 폴더란 걸 만들어줘서 그곳에다가 이 비디오 파일을 복사해주게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두는 거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opy external files
이렇게 누르면 Do you want to copy these external files to the media folder라고 써 있는데 요것들 비디오 파일은 물론이고 이 미디어 파일들 음성 파일까지 미디어 폴더라는 곳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비디오 파일은 비디오 폴더라는 곳에 저장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Yes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게 보여주고요. 오디오 파일은 미디어 폴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요 비디오 폴더는 비디오 트랙은 비디오 폴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에 약간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 놓으면 자 아까 이제 어디 갔을까요 그게 테스트 블록으로 가서 9-2였죠 여기에 9-2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비디오 폴더라는 게 없던 비디오 폴더라는 게 생겨서 방금 우리가 작업을 했던 그 비디오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일에는 미디어 파일 내가 지정을 여기다가 안 해놔가지고 자기가 지정한 그 미디어 파일에 방금 요 두 가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걸 확인 못해서 못 봤는데 그 업데이트가 그 로딩이 뜰 때 그 어디로 저장이 된다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게 복사가 돼서 따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혹시라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불러올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how Media Folder in Explorer. 이거는 이제 미디어 폴더를 익스플로러 창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뜨게 됩니다. 폴더가. 그냥 이걸 열어주는 명령어예요. 뭐 간단한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송 셋업. 여기서는 이제 송 그 mp3로 뽑던가 웨이브로 뽑던가 할 때 그런 정보들을 담는 이런 메타 인포메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제너럴은 이 송 페이지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입출력을 지정해주는 이런 I/O 셋업도 있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너럴은 이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곳인데 샘플레이트하고 레졸루션 요거는 엄청 중요한 거라 제가 또 포스팅을 해두었어요. 어디다 해뒀죠? 제가 그 두 번째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적인 부분이에요. 몇 프레임으로 갈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프레임 옵셋도 영상에 관련된 일이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 옵셋 이것은 뭐냐? 이 위에 있는 바 이런 거를 숫자를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7, 8, 9, 10. 근데 이 바를 숫자를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이라고 지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여기 송셋업 가서 바 옵셋에 간 다음에 7이니까 마이너스 7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플라이 하면은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가고 이제 다시 이쪽부터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런 약간 바에 그런 숫자를 지정해 줄 때 쓰는 게 바 옵셋이고요. 다시 0으로 해놓고 자 타임 베이스는 뭐냐? 이 트랙을 이제 보면서 이 바로 이거 어플라이를 해줘야겠죠? 어플라이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가 보통 디폴트 값은 이 바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바는 약간 마디 같은 개념인데 이 마디로 볼 수도 있고 송셋업 가서 보시면 세컨즈 초 단위로 저걸 볼 수도 있고요. 샘플스로 볼 수도 있고 프레임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위. 이건 영상 단위. 요거는 이제 샘플이라고 또 그런 단위가 있고요. 이건 초 단위. 한번 초 단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면 이게 이제 초 단위가 돼서 이게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 있고 자신이 편한 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이건 이제 스튜디오 4로 넘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타임 리니어가 있고 비트 리니어가 있어요. 타임 리니어는 우리가 항상 보던 그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스트레치 오디오 파일스 투 송 템포라는 게 있는데 송 템포를 바꾸면은 이 오디오 파일까지 그 송 템포에 맞춰서 느렸다 줄였다 해주겠다는 그런 체크박스인데 그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 가정했을 시, 자 보시면은 원래 이런 노래예요. 이거를 송 템포를 빠르게 해볼게요. 15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 돼 있네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를 불러올게요. 파일스로 가서 웨이브로 해야 되더라고 이게. 자, 웨이브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건 감추겠습니다. 뮤트를 시켜놔야죠. 뮤트를 시켜놓고 감춰버리겠습니다. 자, 좀 잘라서 파일이 트랙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자 이제 이 150 템포에 맞춰서 빨라진 게 느껴지죠? 자, 200으로 해볼까요? 200으로 해버리면 더 빨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보통 근데 그 디스플레이 볼 때 원래 그 타임 리니어 모드는 이 파일의 그 크기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100에서 110으로 바꿨다. 그럼 이 트랙이 이제 늘어나면서 템포가 느려졌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0으로 늘린다면 저 이벤트가 직접 줄어들면서 그렇게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비트 리니어 단위로 해준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파일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에 요 커서가 2배로 빨라지는 겁니다. 더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지금 200으로 돼 있으니까 이 커서가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죠. 하지만 110으로 바꾸면 커서 자체가 느리게 가요. 이 이벤트가 아까는 줄어든 대신에 이 커서가 느리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200으로 바꾸면 커서 자체가 빨라지는 거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게 보기가 편하느냐 그런 거를 결정해 주는 약간 그런 모드고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타임 리니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 스타트와 송 엔드는 그 마커 트랙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이 될 거냐 그런 걸 정해 주는 건데 6에서 10일까지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에 맨 앞을 6으로 지정해 주고 이렇게 숫자로도 쓸 수 있고요. 11 여기도 1로 해서 첫 단계로 해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자 이제 마커 트랙을 열어보면 이 스타트와 엔드가 6에서부터 10일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크리에이터는 이 컴퓨터에 등록을 했던 그 이름이 뜨는 거고, 제너레이터는 스튜디오 안에 그런 버전 정보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스트레치 오디오 파일스 투 송 템포를 체크하고 이 송 파일을 열어주면 아까처럼 그 템포를 바꾸면은 같이 이벤트가 줄었다 늘렸다 하면서 그 템포에 동기화 시켜주게 되는 거고, 체크를 해제한다면은 템포를 바꿔도 그 파일 이벤트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결정해 주는 거고요. Include effects when updating mastering file. 이거는 이제 마스터링을 업데이트할 때 그 이펙트 효과까지 포함시켜 주겠다 이런 명령어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체크박스를 해제하나 체크박스를 이렇게 결정을 하나 이펙트는 다 포함이 돼서 되더라고요. 이게 오류인 건지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펙트는 항상 포함이 된 상태로 마스터링 파일에 업데이트 된 거를 알게 됐고요.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송페이지에서 마스터링 파일을 업데이트 하는데 무조건 이펙터가 당연히 포함되는 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제너럴이었고, 메타 인포메이션 가보면은 자신의 MP3나 웨이브로 저장을 할 때 그때 정보들을 이제 기입하는 곳이에요. 타이틀은 이름이겠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커멘트는 자신이 간단히 쓰고 싶은 말, 송라이터는 송라이터를 쓰는 거고, 컴포저는 작곡가, 송라이터는 작사가인가 보네요. 어레인저는 편곡가, 장르 써주고, 몇 년도에 됐으며 자신이 쓰고 싶은 웹사이트를 쓰시면 되고,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이 있는 거를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 아트워크,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팝업 when song opens 이것을 누르면 show copyright notice도 같이 뜨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송 페이지를 열 때 이 송에 대한 정보와 이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같이 앞에 이렇게 뜨게 돼요. 한번 그것을 위해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이거를 닫았다가 세이브하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예, 약간 아직도 파일을 잃어버린 그 상태였는데, 해두시면은 이제 스튜디오 1 This song contains copyrighted material, 거기에 이제 거기에 저작권이 있다. You must not use any material without the author's agreement. 그 작자의 동의 없이 이걸 무단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뜨게 되고요.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송 인포메이션, 아까 그 지정했던 송 인포메이션과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송 노트, 적어놨던 거, 트랙 노트. 트랙 노트는 트랙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뜨게 돼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오디오 I/O 셋업. 이게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또 알고 가세요. 자, 제가 블로그에 작성했던 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O 셋업. 자, 오디오 I/O 셋업에서는 스튜디오 1의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은 스튜디오 1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여러 개의 아웃풋은 컴퓨터에 장착된 사운드 카드의 물리적 아웃풋에 각각 연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의 물리적 아웃풋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상에는 여러 개의 아웃풋이지만 그 모든 아웃풋이 사운드 카드의 하나의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것이죠. 인풋은 가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녹음 소스가 실제적 소스이기에 물리적 인풋만이 적용됩니다.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인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외부 소리, 즉 마이크, 기타와 같은 소리를 입력받는 단자이고, 아웃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장에서 소리를 출력하는 곳입니다. 소리를 출력하는 아웃풋 단자에 스피커나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재생되게 되는 것이죠. 명령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인풋은 저희가 이제 소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가상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오디오 소스가 그냥 직접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아웃풋 출력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걸 하나로 몰기도 하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내서 서로 모니터를 따로 하기도 하고, 어떤 메트로놈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인풋부터 볼게요.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인풋이 4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풋이 만약 근데 엄청 많다, 8개가 있다 하면은 인풋을 또 정해줄 수가 있겠죠. 모노로 더해줄 수도 있고, 스테레오로 더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make default는 처음 초기화 값으로 돌려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가서, 자, 아웃풋으로 가면은 저도 아웃풋도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4개밖에 안 뜨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웃풋을 이렇게 많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모노로 더할 수도 있고, 스테레오로도 더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이 많은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개 이렇게 아웃풋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은 쫙 하나하나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션이 뭐였죠? 잠깐만.
브라우저에서 오디오 음원을 이렇게 미리 들을 수 있는 아웃풋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것만 들을 수 있게끔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요 Q 믹스는 뭐냐? Q 믹스는 여러 사람이 곡 작업을 같이 할 때 뭐 예를 들자면 녹음을 해요. 어떤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기타, 베이스, 뭐 보컬이 헤드폰을 하나하나 일일이 쓰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할당을 해줘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송페이지에 그런 볼륨을 조절하는 곳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 볼륨을 그 사람들한테 맞게 지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컬이 지금 들리는 베이스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럼 그 베이스 소리만 그 보컬 아웃풋에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웃풋이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녹음 작업을 한다. 그럼 서로의 모니터 환경에서 볼륨을 줄이기도 하고 이펙터를 그 한 명한테만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출력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거는 다 끝마친 것 같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긴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머리에 혼란이 와서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